기간의 해태와 기간의 구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넘쳐도 기간을 좀 도과를 해도 에이, 좀 우리가 이제 서로 돕고 사는 사회인데 그거 좀 봐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간의 해태와 기간의 구제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있냐면요. 법정 기간의 구제는 이제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사 청구 기간 및 재심사 청구 기간 여기 써 있고 법조문에 있고 67조의 3 1항 특허료 추납 기간 및 보전 기간 81조의 3 1항 그리고 심판 청구 기간 및 재심 청구 기간 17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약간 다르니까 여기는 정당한 사유고요. 정당한 사유 이게 개정이 됐는데 여기만 개정이 안 됐어요. 17조만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67조의 3, 81조의 3은 다 개정이 됐거든요. 뭐 출원인이 그 권익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했다. 그렇게 개정을 해놓고 17조는 이제 납뒀어요. 이걸 저도 이제 그 입법 비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납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현행법으로 보는 거니까 그 여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판례에 있는 건 요 판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132조의 17이 그거잖아요. 거절결정 불복 심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옛날 기준으로 하면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고 30일이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절결정 등본 송달받고 3개월인데 그 기간을 도과를 했어요. 그 도과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기간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기간이면 연장을 해줘요. 그 사유가 소멸한 달로부터 2개월이랑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중 그 빠른 날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해줘요. 됐죠? 그런데 여기 판례가 있는 게 뭐냐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도대체 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있어요. 17조에 대해서 판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도대체 뭔데? 요게 요거 그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외워주시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주의를 다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고 요거는 그냥 그 듣기 좋은 말 써놓은 거고 여기서 핵심 뭐냐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본인뿐만 아니고 대리인 보조인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거든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이 판례. 여기인가요? 여기가 요 판례거든요. 앞에서 요 판례예요. 요 판례. 제가 아까 뒤에서도 또 설명해드리겠다는 그 판례거든요. 아까 여기서 요 판례는 뭐였어요? 임의 대리인인 변리사한테 송달의 효력이 유효하다 그 판례잖아요. 보시면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 받았어요.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 받고 갑한테 그 출원인한테 전달을 안 했단 말이죠. 이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갑이 변리사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다음 이제 변리사가 갑의 출원을 하고 그다음 거절의 통지 받고 그 보정서 의견서 제출하고 그다음 거절 결정 됐는데 거절 결정 등본을 변리사가 등본을 송달을 받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절 결정 등본을 변리사가 송달을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출원인한테 전달을 안 해준 요 케이스. 그래가지고 이 기간 도과한 다음에 이제 갑이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한 케이스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갑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첫 번째 주장이 아니 나한테 송달을 해야지 변리사한테 송달해놓고선 송달의 효력이 없다. 그래 송달의 효력이 없으니까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송달의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국법상 30일이니까 송달의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니까 아니 송달의 효력이 없는데 그럼 나는 심판 청구할 수 있지라고 주장을 했어요. 했더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송달의 효력은 변리사, 임의대리인, 출원인, 본인 둘 중에 한 명에게라도 이제 송달을 했으면 송달의 효력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송달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장이 안 먹혔어요. 주장 안 먹힘. 요거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를 안 했다고 이제 출원인이 주장을 했는데 그거 안 먹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주장. 아니 나는 억울하다. 변리사가 나한테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나는 불규칙 사유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7조에 의해서 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까 기간을 좀 연장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17조. 근데 17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17조에서. 근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뭐예요?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를 포함하잖아요.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 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이 없어요. 이게 불규칙 사유예요. 잘못이 없음. 뭐 쉽게 말해서 잘못이 없음. 근데 대리인이 잘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전체로 보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만약에 잘못이 있어요. 대리인이 잘못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가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지 모두 이제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실관계에서는 변리사가 송달을 받았잖아요. 변리사가 송달을 받았으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죠. 이 본인은 잘못이 없죠. 근데 대리인이 송달을 받았잖아요. 그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조에 의해서 기간을 이제 구제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요 사실관계. 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를 포함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 써놓은 거고 여기서 핵심 뭐냐면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 본인, 대리인, 대리인 보조자 모두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요 판례. 요게 이제 그나마 중요한 거고. 됐죠? 요거 출원 대리인한테 송달. 이거 똑같은 거예요. 출원 대리인한테 송달. 이게 변리사한테 송달. 요 케이스 판례 번호도 똑같잖아요. 아까 그거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출원 대리인에게 온라인으로 송달.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송달이에요. 출원 대리인에게 송달한 거고. 됐죠? 그다음에 정지. 정지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는 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아야 외워지거든요. 여러분들 개념도 모르고 외우다가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한두 달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내가 뭘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싹 하고 외워야 될 키워드 잡아주고 포인트 잡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제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정지가 있어요. 정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중단과 중지가 있어요. 중단과 중지가 있다. 중단은 뭐냐면요. 절차 수행자. 그러니까 내가 출원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출원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차 수행자가 교체되는 게 중단인 거고요. 중지는요. 절차 수행자가 교체되지 않는 거가 이제 중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과 중지가 있다. 중단은 어떻게 되냐면 절차를 이 사람이 쭉 수행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갑이 쭉 수행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을한테 쭉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단인 거고 중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수행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시겠죠? 당연 중지든 아니면 결정에 의한 중지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잠깐 멈추고 있어요. 잠깐 멈추고 있는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하는 거를 이제 중지라고 해요. 여기까지 말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2차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164조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보시고 요거 소송과의 관계. 그러니까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이거 기출문제 뭐 한 번, 두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요거를 답안지 어떻게 쓰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는 단문 스타일이에요. 단문 스타일. 그러니까 설문에 딱 대놓고 164조 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